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식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달러 인덱스 차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 하락하면서 오랜만에 모든 자산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그런 기록을 세웠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 현재 59,176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더리움인데요. 1979달러, 조만간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하러 이더리움 역시 달려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바이낸스 코인 BNB도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내 뉴스입니다. 한국의 검찰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3년 전에 몰수했던 비트코인을 이번에 거래소에 던졌다라고 하는데요. 그 액수가 무려 120억 원어치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처음 압수했을 때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41만원, 총 2억 7천여만 원 어치였다라고 하는데요. 무려 3년 동안의 가치가 45배 이상 뛰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검찰의 존버가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웬만한 트레이더들은 저리 가라네요. 이왕 들고 가는 거 한 10년 이상 들고 가보지. 이걸 또 던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 코인베이스 주식 상장 14일 정도에 드디어 상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자, 이거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유로피언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유료화 같은 경우는 앞으로 4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자, 이거 좀 너무 늦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반면에 동카리브해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CBDC를 이번에 출범을 시켰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름은 D캐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만우절을 맞이해가지고 되도 않는 장난들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라이트코인 재단에서 나와가지고 라이트코인의 이름을 비트코인 라이트로 바꾸기로 했다. 이 아이디어는 유제품에서 따온 것인데, 예를 들어 프레시 버터 라이트,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라이트 제품이 있는데, 라이트라고 이름을 붙이면 왠지 기존 제품 대비 더욱더 건강한 느낌을 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죠. 어디서 구라지리아라고 했는데 진지하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완전 리브랜딩을 해놨죠. 근데 이것은 구라라고 합니다. 정말 정성 들여서 구라를 치는 라이트코인 재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스페이스X가 우주에 갈 것인데 나는 도지코인을 우주에 데려가겠다라는 트윗을 남김과 함께 이 개코인이 폴짝 뛰어서 30%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스틴 선, 요즘에 NFT에 꽂혔다. 사실상 유행을 잘 따라가고 있는 저스틴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NFT로 출시를 하기 위해서 피카소 작품을 2천만 달러에 구입을 또 했다라고 하네요. 피카소와 더불어서 앤디 워홀의 작품도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스틴 선은 이미 NFT에 꽂혀가지고 지난달 말에 고가 미술품에 초점을 맞춘 저스트 NFT라는 이름의 펀드 설립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NFT 펀드 이름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저스트라고 지었네요. 역시 관심법에 대가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어제 오늘 체인링크의 가격이 좀 올랐는데요. 이 배경에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체인링크를 대량으로 매집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체인링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측과 함께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체인링크의 고래들도 지속적으로 체인링크를 매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체인링크도 조만간에 전고 돌파를 위해서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카닷의 테스트넷이라고 볼 수 있는 쿠사마의 파라체인이 곧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가격 상승이 어마어마한 쿠사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는 전세계 암호화폐 매니아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이더리움. 만약에 오늘 일봉이 1957달러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역사상 최대치, 최대 상승의 일봉 마감이 될 것이다 라고 조시레이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0달러를 가볍게 넘볼 수가 있겠죠. 근데 왠지 비트코인처럼 한 번에 올려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모두가 롱에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번 또 떨구지 않을까, 떨궈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자, 과연 세력들은 이렇게 몽땅 몰려있는 이더리움 롱들의 바램을 이뤄줄 것인가? 비탈릭이 전세계의 이더리움 거래자들을 응원한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다고 소문난 비탈릭, 마치 카메라를 보면서
오빠한테 소원을 말해봐. 오빠가 다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오리진 프로토콜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리진 프로토콜이 이번에 칼다노의 인풋, 아웃풋 HK와 파트너십을 맺고 칼다노 블록체인의 첫 번째 유동성 종합 제공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칼다노와 함께 디파이 그리고 NFT를 위한 개발도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칼다노와 오리진의 파트너십 발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엔 거래소 FTX에서 자체 스마트 체인을 출시했습니다. 이 바이낸스 체인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거래소 토큰인 FTT 과연 BNB와 같은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타 토큰에 관련된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원래 세타 토큰 메인넷 3.0이 4월 21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6월 30일로 밀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타 토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러가지 업데이트들이 또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6월달에 일본의 자회사인 라인이죠. 라인의 D앱 인터그레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6월 30일까지 하드웨어 지갑인 레저와 트레저 관련된 앱을 또 개발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 외 여러가지 행사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비자 카드가 있는데 2020년 전일 대비해서 결제 규모가 무려 55%나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객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처럼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체 결제 수수료가 너무 높다라면서 이오스의 창업자가 불만을 표기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이런 비자 카드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전세계 알트코인 투자자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주요 지지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으나 쭉 떨어지게 된다면 제대로 된 알트 시즌이 한번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신나는 4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 멕시코의 전체 GDP를 앞서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어제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오늘은 모건 스탠리, 좀 더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투자 계획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모건 스탠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12개 펀드들은 현금 결제형 선물 혹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투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시간이 걸리면 더 걸릴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만 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루빨리 비트코인 매수 가자, 스탠리야. 자, 그 다음에 JP모건도 이야기합니다. 자, 조만간에 기관들의 비트코인 채택 확대가 예상이 된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민간 부분의 금 투자 규모와 비슷하게 성장을 한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13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성적을 비교를 해보신다면 비트코인은 102% 상승, 금은 9%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자, 금에 대한 비트코인의 압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게 될 것인데 이는 필연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어서 극좌파의 대장이자 작년 미국 폭동의 배후에 있다라고 또 지목이 되기도 하는 조지 소로스, 그 조지 소로스 펀드의 매니지먼트 최고 정보 관리 책임자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금으로부터 구매자를 훔치고 있다. 최근에 금이 비실비실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금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로스 재단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은 손대지 마, 이 돼지 같은 놈들아. 자, 한편 비트코인 차트 몇 가지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전 고점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59,500불대를 아직도 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세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뚫기보다는 56,500달러까지 한번 떨어져가지고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지금부터 바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가능성을 봤을 때는 한번 떨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명 분석가 필부 같은 경우는 프랙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예측을 해왔었는데요. 3월 24일 프랙탈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게시를 했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자 3월 29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저항을 뚫고 고개를 빼꼼 내밀고 올라온 비트코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지금 이 과거의 사례처럼 여기서 살짝 이렇게 와리가리를 때리다가 훅 위로 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좀 힘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열리는 비트코인의 불꽃놀이 대축제,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FTX의 창업자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암호화폐 자산 플랫폼인 보이저 디지털의 최고 경영자가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럭셔리 시즌권을 비트코인 1개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를 통한 이번 럭셔리 시즌권 구매는 암호화폐 역사를 다시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부자들은 기념으로 한 번씩 비트코인으로 긁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고로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최근에 인도와 나이지리아 등등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 2017년도에 모로코에서도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시켰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비트코인 P2P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볼륨이 무려 3.5배나 높아졌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법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못 사게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 거래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든 나이지리아든 똑같습니다. 막으면은 로컬 비트코인 같은 P2P 거래를 활용해가지고 혹은 VPN을 활용해가지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디 막을 수 있으면 한번 막아봐라 이 쫌생이 정부들아. 자, 부디 비트코인이 보란듯이 더욱더 높이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 시작할 때 요즘에 새로운 유튜버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다른 좋은 영상 채널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저는 거기에 가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버셔야죠. 돈 버는데 도움 준다라고 하면은 제 영상 안 보시더라도 그쪽 가셔가지고 영상 보시고 수익을 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3분 카레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